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어느 바다 한가운데, 그 폭풍우를 뚫고 힘겨운 항해를 하고 있던 선박 한 대가 있었습니다. Shivers! I didn't make it topside. That whale can't hold in these seas. You gotta slow her down. 그 배는 수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매우 불안한 컨디션의 선박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강력한 파도가 배를 한데 빡! 몸이 들썩거릴 정도의 위력 있는 파도는 배 구멍까지 만들고 마는데요. 그러게 속도 좀 줄이자니까 이 망할 선장. 기관장 시버트는 이 사태를 당장 선장에게 보고하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선장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장실까지 직접 걸어서 가야 했는데, 어라? 한 대였던 배가 어느새 두 대가 되어 있었네요. 결국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반쪽짜리 배 안에서 고립되고만 30여 명의 선원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친 파도를 뚫고 그들을 구하게 될 찐 영웅이 있었으니, 오늘 소개할 영화는 1952년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2016년 모험 스릴러 드라마 영화 파이니스트 아워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소심한 성격의 규정을 꼭 지키는 것이 원칙인 남자, 해양경비대 FM 성애자 버니 웨버입니다. Bernie? How are you? How's work? Yeah, it's been one of those days, you know, but how are you? 버니는 최근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며 한창 달달한 연애의 맛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를 바라보는 일부 동료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왠지 차갑기만 합니다. 사실 그는 작년 이맘때 있었던 사고에서 구조 임무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 Nobody could have got out to save the men in the Landry. Sometimes, you know, sometimes men die, right?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그때의 기억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네요. 한편 저 멀리서 웬 백고동 소리가 심상찮게 울리는 것을 듣게 된 한 마을 주민. 자세히 보니 그곳엔 배 한 대가 표류하고 있었죠. I saw a ship drifting. Heard it whistle. A distress signal. 45 minutes ago, Bernie. From my house. 그래서 남자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버니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경비대 사람들은 간밤에 난 사고를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하필 그날 비슷한 사고가 다른 곳에서도 났었고 모든 경비대원들이 그곳으로 출동한 상태였던 것. 결국 남은 사람들끼리 팀을 짜서 출동해야만 했는데, Webber, pick yourself a crew. Take that 36-500 out and you go over the bar and you find the stern of the Pendleton. You hear? Yes, sir. 말이 쉽지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The man in there don't know what he's doing. He's sending you out to die. You know, Mr. Son, the Coast Guard, they say you gotta go out, but they don't say you gotta come back in. That's regulation, you know. 그래도 규정인이 출동해야 한다는 버니. 역시나 그는 FM 성애자. 그런데 임무에 자원하는 사람은 단 3명뿐. 약간은 불편한 동료 리치, 경험치 제로 신참 피츠, 그리고 외부 인원 어빈 메스키까지. 이렇게 총 4명의 인원이 이 코딱지만한 배로 유조선을 두 동강 낼 만큼의 파도를 뚫고 구조까지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가능이나 한 겁니까? 그 시각 배의 상황. 이들도 가만히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에 배를 일부러 자초시켜 최대한 침몰을 지연시켜보자는 아이디어를 내보는데요. 그러려면 이 반쪽짜리 배를 어떻게든 몰고 수심이 얕은 곳으로 가야 했었죠. 모든 선원이 힘을 합쳐 인간 무전기가 되고 인간 방향키가 되고, 하지만 파도가 세도 너무 세서 조종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역시나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걸까요? 다시 버니의 상황. 버니도 어느덧 파도가 잔잔한 구역을 지나서 모두가 넘지 못하고 죽을 거라 했었던 미친 파도가 치는 그 지점 앞에 도착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구조대장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복귀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진 않을까. 36-500 station chowd and proceed over the bar. I repeat, proceed. 하지만 임무는 강행됐죠. 그런데 와, 그냥 봐도 어마무시한 파도의 높이. 이런 파도를 넘어가라고? 어휴, 난 모르겠다. 하나를 겨우 넘나 싶었지만 옆구리 공격. 물따기 한 바가지에 나침반까지 실종되고 마는데 지금이라도 돌아간다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버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채만한 파도를 넘고 또 넘고 이번엔 밑으로 그렇게 결국 마의 구간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거. 나침반도 없이 표류하는 선박을 이 망망대해서 찾아야 하는데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그날의 구출 작전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약간은 절제된 듯한 감정선, 정직한 연출, 살짝 뻔하다 싶은 전개. 분명 명작이라 말할 수 있는 작품은 아니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감상해 볼 만한 작품이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인명구조를 위해 힘을 다하는 우리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현실 속 구조대원분들의 노고와 헌신까지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현실과 가장 근접해 있는 슈퍼히어로 이야기였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아마도 약간은 밋밋하게 느껴질 부분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지나치게 감정적이지 않아서 저에겐 더 드라마틱했던 것 같고요. 실화 영화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감상자표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 묵이었습니다. 영화 잘 봐요.